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김인우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이 질병을 가장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수를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78만 명 정도가 있고요. 2050년에는 30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질병이 뭐냐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치매 예방과 관련한 강의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박사님 모실까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잘 지내셨죠? 박사님, 치매하면 기억이 흐릿해진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 치매를 앓으시는 분들 보면 또 오래전 기억은 굉장히 생생한 경우도 있고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게 참 이상하죠. 네. 기억이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가물가물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치매는 기억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오래된 것은 안 잊어버리고 계신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이라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 없어지는 기억이 있다는 거.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오늘의 강연 내용인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강연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치매 예방에 관한 강연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저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머님이 92세에 결국 돌아가셨는데,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어머니하고 여행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잤어요. 자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호텔 주위로 산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에 돌아가니까 제가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셔요. 아주 단단히 화가 났어요. 그러시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니하고 말하기 싫다. 아니, 왜 그러세요? 꼴도 보기 싫다.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고 어머니 좀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달래고 했더니 네가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인 줄 나는 몰랐다 이거예요. 뭐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시더니 하도 이제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애걸을 했더니 네가 어떻게 내 시계를 훔쳐가느냐는 거예요. 아니 시계를 제가 훔쳐갔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시계 있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 네가 한 20년 전에 사준 거. 20년 전에 사줬다는 건 기억해요. 그 과거 오래된 기억이죠. 그거는 기억하는데 이 시계를 이제 여기 호텔에 왔으니까 다른 집안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방에 집에 있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호텔에 오니까 혹시나 누가 들어와서 시계를 훔쳐갈까 봐 어머니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숨겨놓은 걸 잊어버리신 거야. 그러나 20년 전에 우리 아들이 사줬다는 것은 기억해. 아시겠죠? 그러면
20년 전 기억을 우리 어머니가 다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 시계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사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시계를 우리 아들이 사줬어 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계는 그냥 시계가 아니야. 내 아들의 뭐가 담긴 시계예요? 사랑이 담긴 시계야. 그래서 시계 찰 때마다 우리 아들이 나를 참 사랑하지. 그래서 그 기억이 보존된 거야. 그런 기억은 잊어버리고 싶을까? 안 잊어버리고 싶을까? 안 잊어버리고 싶죠. 안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는 다 기억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계는 다른 시계와는 달리 그 시계는 뭐 있는 시계예요? 의미 있는 시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가 왜 어떤 사람은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예방이 되겠느냐? 답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면 된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또 뭐예요? 의미 있게 살아라. 네. 그러면 의미, 사랑 이런 것이 우리 뇌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연구가 필요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런던이 오래된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많이 살고 거기 런던에 골목도 많고 그렇대요. 그런데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를 따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골목 이름을 다 외워야 된대. 그래서 런던의 택시 운전사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버스 노선을 운전하는 버스 운전수하고 런던 택시 운전수하고 뇌를 비교를 해봤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을 해마라고 불러요. 이 해마가 택시 운전사들은 버스 운전사보다 훨씬 더 커요. 뭐 해마가 큰 사람이 택시 운전사가 된 건 아니고 택시 운전사를 하다 보니까 해마가 커진 거예요. 그런데 버스 운전사는 해마가 커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택시 운전사는 타는 손님마다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가자? 알았습니다. 이렇게 탁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버스 운전사들은 그냥 정해진 노선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억할 거 없어. 그러니까 기억에 필요한 해마는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같은 운전을 하면서. 자, 그러면 이 뇌신경 세포는 그 해마라는 것을 구성하는 뇌신경 세포가 많이 숫자가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해마가 커진 거예요. 뇌신경 세포는 절대로 증식할 수 없다라고 우리 의학에서 옛날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또 해보고 하니까 뇌신경 세포도 새롭게 증식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버스 운전수하고 비교할 때 왜 무엇이 택시 운전사들의 이 새로운 해마에 새로운 뇌세포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까? 무엇이? 버스 운전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택시 운전사는 그 기억을 해야 돼.
택시 운전사가 돼가지고 손님이 타가지고 어디 갑시다 하는데 내비도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돼.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 외워야만 먹고 산다니까. 그렇죠. 이 외운다는 것이 그 골목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것이 자기의 생계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특히 뇌세포들은 내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을 증명하는 그 놀라운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스노든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수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하는데 숫자가 295명이에요. 그런데 295명 전체가 다 85세 이상이야. 85세. 85세 이상인데 치매 환자가 한 사람도 없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수녀님들은 어떤 수녀님들이냐면 교육 수녀님들이야. 선생님을 하는 거야. 초, 중, 고등학교 어떤 수녀님은 대학 교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교육 수녀님들만을 모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수녀님들은 항상 뭘 해야 돼? 공부해야죠. 가르쳐야 되니까. 또 교육을 하자니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중요한 거 의미 있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 수녀님들의 일기장이나 그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래서 쓴 거 보면 아주 그 의미 있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아주 긍정적이에요. 마음에 없는 말만 자꾸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말을 무슨 말이라 불러? 빈말. 맨날 하는 말이 하루 종일 빈말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빈말만 하고 살려면 그 지겨워요, 즐거워요? 지겹죠.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마음에 있는 말, 해주고 싶은 말, 너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진심으로 하는 말, 그냥 겉으로만 하는 말이 아닌 말들. 이런 걸 해줬을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하루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뭐를 느낀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가? 오늘 하루를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수녀님들은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기들의 시간을 그 수녀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 그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초중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그랬지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고 안 남는 선생님이 많아요. 그렇죠? 안 남는 선생님은 수업만 하고 끝나버리고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수업 중간중간에 어떻게 학생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지겹지 않게 해주려고 이 지겹지 않게 해준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겨운 사람을 지겹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지겹지 않게 되는 것은 뭐가 지겹지 않게 해주냐? 그것은 의미예요. 오늘 참 선생님 수업이 오늘 강의가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왜 안 잊어버리냐면 그 기억을 할 때 내 세포들끼리 어떤 메시지가 탁 들어왔다. 어떤 좋은 의미 있는 뜻이 들어왔다 하면 내 세포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그 기억 그 영어로 하면 서킷인데 기억 회로를 만들어 회로.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뇌세포 속에 있는 뇌세포들은 이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될 때 이 뇌세포의 회로, 그를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가 확고하게, 강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때 참 아름다웠던 그 추억, 그런 것들은 평생 내가 사진 꺼내서 보고 그러면 이 회로가 더 강화돼. 예.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빴던 그 사진 꺼내서 봐요. 그런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래된 기억이라고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래됐건 그 안 됐건 간에 이 중요한 것은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여러 많은 순간들이 그런 의미 있는 순간이 되도록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도 가능한 한 진실한 대화, 진심으로 하는 말, 그냥 정말 남에게 도움이 될 말을 골라서 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방입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에 그 음식 문제를 하나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엽산이라고 영어로는 폴릭 애시드라고 하는데 엽이라는 것은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잎사귀 채소.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치매가 빨리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건강식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한마디 말을 정말 남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을 던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 내가 내 뇌를 지킨다는 건 이게 내가 나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다 기억이 없어지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나중에.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내가 진짜 깊이 이해해서 그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딱 핵심적으로 찔러줄 때 그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미 구원하셨다고요? 이거를 믿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와 그렇구나.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39살 때 얘기인데 그 순간은 절대 안 잊어버려. 그러나 다른 거 많이 잊어버렸어요. 가장 의미 있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아름답게 진선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확실한 치매 예방법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귀한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박사님.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빈말, 의미 없는 말 말고 진심이 되는 위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그 말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의 온도가 얼마나 따뜻하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있어요. 아마 우리 함께 들으신 어머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머님. 치매도 유전이 되는지요? 치매가 유전. 네, 치매도 유전자가 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서 이제 생기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유방암, 모든 암도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세포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유방암 환자가 됐다. 유방암에 걸렸다. 그런데 엄마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엄마의 유전자가 한 7, 8년 전에 변했다. 그래서 엄마가 5년, 이제 4년 지나면서 유방암이 진단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엄마에서 태어난 딸들은 다 유방암 유전자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도 7년 전에는 정상 유전자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이 30에서 딸이 태어난 딸이라면 엄마 유방암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치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또 엄마 유방암 유전자를 내가 타고났다. 그럴지라도 내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식생활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도로 회복이 돼. 그러니까 치매 자체도 유전자의 변이로 발생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충분히 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정말 긍정적으로 살 것이냐, 맨날 부정적으로 짜증내고 입으로 한마디 나올 때마다 다 때려쳐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 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결국 악령이 넣어주는 소리 때문에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용서하도록 내가 노력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또 더 궁금한 거, 네? 저기 치매가 우울증하고 연관이 있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걸지 궁금해요. 네, 금방 강의한 대로 하면 같은 맥락이죠. 치매나 우울증이나 그렇잖아요. 네, 우울증에 걸렸다 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뭐예요? 산다는 게 의미 없어. 의미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면 치매가 걸릴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죠. 너무 당연한 거였네요. 당연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관한 거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오늘도 박사님께서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박사님 다음 주 강연은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 강연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러니까 방금 치매 얘기가 사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면 치매가 예방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서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게 뭐냐.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뭔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이지. 그게 아닌 줄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관한 내용, 어떤 내용일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라. 알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백세인생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백세인생을 위하여!